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열이 났는데 이후로 관절이 붓고 아파요. 류마티스 관절염인가요? 입니다. 열이 나고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젊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다고 갑자기 관절이 뭐 며칠 전부터 붓고 아프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여쭤보면은 뭐 한 달이나 아니면은 뭐 반 달 전에 뭐 며칠 전에 이런 식으로 열이 나서 항생제를 드셨다는 분들이 많고, 항생제 먹고 나서 열이 나고, 아니 항생제 먹고 나서 관절이 아파졌다고 항생제 약 먹고 부작용으로 관절이 아파진 거 아니냐고 따지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질환을 생각해야 될까요? 네, 관절이 붓고 아픈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이제 관절염증을 저희가 그 증상을 처음에 초진으로 오시면은 저희가 이전에 병력과 과거력을 저희가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그런 것들이 꼭 관절과 관련 없이 보이는 것들도 관절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반응성 관절염입니다. 이 반응성 관절염은 보통은 이제 한 달이라든지 그 수개월 전에 감염 증상이 있으셨어요. 열이 나서 대표적으로는 위장관 증상, 설사를 많이 했다든지, 그 다음에 비뇨기과 쪽으로 이제 그 성기부 쪽으로 염증이 생겨서 약을 드셨다. 그 다음에 호흡기 감염이 생겨서 폐렴 치료를 했다. 그러신 경우에 항생제 치료한 병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그 감염은 다 나았다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갑자기 관절이 붓고 아픕니다. 보통은 이렇게 관절 붓고 아픈 것들이 한 달 전에 열난 거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쭤보면은 실제로 그런 병력이 있는 분들이 있고, 이거는 보통 반응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이 반응성 관절염은 보통 20대에서 50대 젊은 남성분들 그리고 여성분들이 잘 생깁니다. 여성분보다는 남성분들이 빈도가 조금 더 많을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발할 수 있는 감염은 어떤 게 있죠? 뭐 장염이라든지 비뇨기과 감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기 감염들인데, 이런 균들이 보통은 뭐 세균들이거든요. 클라미디아라든지 유레아 플라즈마 같은 그런 세균들이 뭐 열을 항생제 드실 정도로 열이라든지 감염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로 이제 이런 관절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균들이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감염이 생겨서 뭐 폐렴 치료를 하셨다, 그 다음에 위장 감염이 있어서 항생제 치료를 하셨다. 그럼 그런 분들이 다 반응성 관절염이 생기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보통 왜 혼자서 말씀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반응성 관절염을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하면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하는 유전자 검사가 HLA-B27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강성 척추염 환자분들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유전자 검사인데, 이게 반응성 관절염과도 관련성이 커요. 이 강성 척추염과 반응성 관절염은 약간 사촌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것도 면역 기능 이상이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데, 이 반응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에는 30에서 60% 정도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이 HLA-B27 유전자 검사가 양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양성인 경우에는 음성인 환자분들보다 이게 반응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 빈도가 50배 정도로 위험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실제로 반응성 관절염이 진행될 때도 그 유전자 검사가 음성인 분들보다는 양성인 분들이 임상 양상이라든지 증상이 훨씬 더 심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반응성 관절염이 열나고 나서 바로 붓고 아픈 경우는 많진 않아요. 대개는 잠복기라고 하죠. 이 병이 숨어 있는 게 보통 한 달 정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 전에 항생제 치료를 하셨다. 그 다음에 좋아졌는데 갑자기 손이라든지 발이 붓고 아프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붓고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평생 아플 수 있냐? 많이 여쭤보시죠. 근데 다행히 반응성 관절염은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은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비슷한 다른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강성 척추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고 또 이후로도 예후가 나쁜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이 반응성 관절염은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재발은 안 하나요? 재발할 수 있죠. 재발할 수 있고, 이게 반응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대개는 몇 개월 정도 아프다가 시간 지나면서 서서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대개는 1년 안에 회복되고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응성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 일부는 만성 관절염으로
진행이 돼요. 1년, 2년이 지나도 계속 붓고 아프고 이게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후유증이 남는 경우는 보통은 그 반응성 관절염 전체 환자분들 중에서 5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이렇게 만성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합병증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도록 조절을 해야 되고, 당장 이게 관절이 붓고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합병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다른 징후가 나빠지는 걸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HLA-B27 이 유전자 검사가 양성인 분들이 음성인 분들보다는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합병증이 남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대개 반응성 관절염 환자분들 오셔서 저희가 검사를 하면 염증 수치가 많이 올라간 경우가 많아요. 이 염증 수치가 이전에 있었던 감염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이 반응성 관절염 자체 때문에 관절염증이 생기면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거고, 또 대표적으로 생기는 거는 반응성 관절염 환자분들은 보통 관절이 붓고 아픈 건 있죠. 어디가 많이 생기나요? 보통은 이제 손, 발가락 쪽으로 많이 생깁니다. 물론 큰 관절 정도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작은 관절 쪽이 좀 더 특이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관절이 붓고 아픈 거 말고 또 다른 증상이 또 생길 수가 있죠. 수지염 말씀이시죠? 그렇죠. 손, 발가락염, 뭐 이제 수지염이라고 하는데, 이 손, 발가락이 똥똥하게 부으면서 아파요. 이게 관절만 아픈 게 아니라 관절 그 부분으로 손가락 전체가 똥똥하게 부으면서 손, 발가락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심하게 똥똥하게 부으면 소세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세지 손가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손뿐만이 아니라 발가락도 발 전체가 똥똥하게 붓는다, 이런 게 있으면은 역시 반응성 관절염과 관련된 증상일 수 있고, 또 관절 말고 관절 옆에도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부착부염. 그렇죠. 관절염, 관절 안쪽 염증 말고도 말씀하신 부착부염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부착부염은 가능성 척추염이 있으신 분들도 흔히 생기는 건데, 이 반응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잘 생깁니다. 이 부착부염증은 이 힘줄이 그 뼈에 붙는 자리 쪽으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뿐만이 아니라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발 뒤꿈치 붙는 자리라든지 무릎, 팔꿈치 이렇게 힘줄 붙는 자리 쪽에도 염증이 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이게 강성 척추염과 약간 사촌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허리나 엉덩이도 아픈가요? 그렇죠. 엉덩이 통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골반 있습니다. 통증 말씀이시죠? 그렇죠. 엉치 쪽으로 이제 천장관절이라고 하는데, 골반의 천장관절 염증 쪽으로는 잘 생기는 천장골염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가락이 아픈데 엉덩이도 같이 아프다. 그럼 이 엉덩이 아픈 게 그냥 다른 허리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반응성 관절염 자체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쪽 염증도 많이 진행이 되면은 그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 다른 자가면역 질환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자가면역 질환이 관절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기 쪽에 합병증이 그렇죠. 생길 수가 있거든요. 피부 질환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피부 증상으로는 이제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녹루성 각피증이라든지 윤상귀두염 해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비뇨기과 감염도 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특히 남성분들 성기분 쪽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톱, 발톱도 이상이 생기나요? 그렇죠. 손발톱도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이상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손발톱 이상은 이게 또 건성관절염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게 오는데, 말씀드린 강직성 척추염, 건성관절염, 반응성 관절염 다 사촌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게 HLA-B27 유전자 검사가 동반이 된 그 사촌 같은 병들인데, 역시 이거는 건성관절염처럼 손톱에도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눈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막염 같은 것도 같이 동반이 되면서 병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응성 관절염은 대개 한 달쯤 전에 열이 나고 항생제 치료를 하셨다, 그 다음에 관절이 붓고 아프다, 그런 경우에 꼭 의심을 하셔야 되고, 사실 이게 반응성 관절염 자체가 그때 현장 당장 관절이 붓고 아플 때만 봐서는 반응성 관절염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 많은 류마티스 내과 의사가 아니면은 자체 진단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비뇨기과 질환을 앓고 나신 분들은 왜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비뇨기과 가신 적 있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정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정말 필요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답을 네.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제 예전의 과거력과 예전의 치료 병력이 또 지금 현재의 병과 연관성이 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류마티스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아팠던 것들, 예전에 치료했던 것들과 지금 병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저희가 꼼꼼하게 여쭤보면은 꼼꼼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약간 무당처럼 보신 분도 있었어요. 예.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가신 적 없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알지라는 표정으로 보기도 했었는데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양상이 그렇게 보이면은 한 달 좀 전에 항생제 치료하지 않으셨어요? 여쭤보시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아셨냐? 그렇게 여쭤보신 분들 많은데 병의 경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병의 경과가 사실 여러 병의 경과를 잘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꼭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붓고 아프다,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류마티스 내과에서 꼭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